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 최서연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하고 바로 녹음. 드디어 책을 찾았거든요. 바로 있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서지은 씨 뒤에 바로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작품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모든 그림책 작가의 교과서 아닐까요? 네. 근데 여기 있구나. 여기 요 딱지. 요것 때문에 엄청 유명한 작품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요 딱지랑 여기 이 시리즈를 네. 구입하면서 많이 알게 되는 작품인데, 그림책을 조금 또 좋아하셔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게 그림책의 교과서, 어떤 그림책 이론의 그렇죠, 교과서가 교과서죠. 되는 작품이어서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데, 모리스 샌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좀 읽고 넘어갈까요? 알아볼까요? 네. 모리스 샌닥은요, 1928년도에 태어나서 2012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폴란드계 이민자 가문 출신의 미국 그림 작가로 대공황과 홀로코스트로 암울했던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좋아해서 자기 그림책에 미키마우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죠. 칼데코상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하고 그림책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른들이 이 책을 처음 보면 대부분 반응이 왜 좋아해? 이게 뭐야? 그런 반응이죠.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볼까요? 서연님이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아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아이 이름은 맥스예요. 맥스의 이야기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친구가 맥스고요. 맥스는 사실 여느 때처럼 저희 아이들이 그렇듯이 엄마한테 혼이 나서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장난을 쳤으니까 엄마한테 혼났겠죠? 못 박는 저런 장난, 요런 강아지를 괴롭히는 장난을. 위험한 행동. 엄마들이 아주 싫어하는 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하는 시간 동안 방에 갇히게 되죠. 근데 아이가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해요. 지금 번역책이라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뭐죠? 이 괴물 딱지 같은 녀석 하니까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엄마들이 싫어하고 어른들이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이는 이렇게 홀로 남겨져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옆에 글로 설명이 돼 있죠. 네.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을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서진 씨가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한 달, 두 달씩 되는 거죠. 이렇게. 맥스호를 타고 가서 이제 괴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직접 이렇게 가서 괴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괴물들이 엄청 환영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저는 환영받는 거 맞죠? 네. 괴물들이 막 두룩두룩 하는데, 맥스가 단번에 제압을 하잖아요, 얘네들을. 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제압을 하고 나서 이제 너네 무릎 꿇어 이런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괴물들의 왕으로 모시고 나서 파티를 이제 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연달아 한 두 장면 정도가 글이 없는 장면으로 이렇게 글이 없죠. 계속해서 글이 없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다 놀고 나서 맥스가 배가 고파요. 그렇죠. 네. 배가 고프면 뭐가 생각나죠? 엄마? 그래서 맥스는 다시 이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괴물들이 막 가지마! 가면 널 잡아먹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 왔던 것처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거쳐서 거슬러 올라서 이렇게 집으로 오게 되고 집에 왔더니 이렇게 저녁이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그 음식은 아직도 따뜻했죠. 이러면서 끝나는 책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보셨나봐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며칠 전에 또 봐가지고 제가 조금 더 줄거리 소개할 걸 그랬나봐요. 당황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이것도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못된 장난을 한 맥스가 엄마에게 혼나서 방에 갇히고
방에 갇혀 있는 동안 혼자 상상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엄마가 준 따뜻한 저녁을 먹는다라는 건데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가 그 이거 읽었을 때 당시에가 괴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애가 좋아하니까 자꾸 보여줬죠. 저희 아이는 사실 괴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무서워하지도 않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냥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도 뭐지? 그냥 뭐 애들이 괴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나?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 왜 건지를 교과서라고 하는지 왜 알고 나서 너무 좋아하게 됐던 거가 있죠.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교과서적인 얘기는 그냥 그림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지는 못하고 몇 군데만 하면 여기 앞에도 보면 여기 글이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에 맥스는 이런 장난을 했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림이 없으면 그 이런 장난이 어떤 장난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글과 그림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의 특징이 여기 첫 문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상호작용한다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나면 그림의 글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 네, 재미없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거. 조금 더 되죠. 이렇게 낮은 그림책.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책을 화면이 네, 점점 하시다 보면 박스가 커지는 거. 이거는 좀 다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점진적으로 화면이 점점점 커져요. 예, 상상의 세계가 커지면서. 그래서 가장 최대로 커졌을 때가 그 페이지를 괴물들하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페이지를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더니 점점점 페이지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가장 어느 순간 네, 이렇게 여기를 다 차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면 자 이렇게 아이고 아직도 안 나왔네요. 네, 이렇게 전면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도 맥스가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달도 모양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월일 때 가장 모두 즐겁게 밝은 달 아래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심리적인 거를 이제 반영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괴물들이 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막 얼굴은 새인데 다리는 뭐 이렇게 공룡 다리 같이 생겼는데 육식동물 다리, 그러니까 육식이 아니라 육지동물 다리인데 네. 뭐 꼬리도 있고 또 표지에 보면 괴물이 인간 발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발견하는 게 이거예요. 발이 나랑 똑같아요. 응. 그래서 괴물들의 모습이 되게 특이하게 얘는 용 같은 하체를 가지고 있고 막 얘는 얼굴 막 약간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괴물들을 자기 친척들을 본따서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아니요. 그러셨구나. 자기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데 그 친척들이 집에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런데 그 많이 왔을 때 그 사촌들과의 추억이 이제 안 좋았던 거예요.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층층시하겠죠.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 무섭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싫었던 그 친척들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저희가 어디 강의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음식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음식 뭔지 아세요? 여기 요거 샌드위치 아닌가요? 핫케이크인가요? 왜요? 비슷해요. 핫케이크? 샌드위치와 비슷해요. 여기에 보면 스프가 있고 네. 우유같이 컵에 든 게 있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빵이 프렌치 토스트래요. 그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림책에 나온 음식만 모아놓은 책을 낸 게 일본 있대요. 사람들은 그거를 그분이 이제 일본어를 못 하시는데 딱 그냥 요 책의 그 부분을 봤는데 프렌치 토스트는 또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프렌치 토스트였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프렌치 토스트구나 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림이 없잖아요. 네. 글만 있잖아요. 아니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게 그림책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그게 중요하다고 막 그랬는데 왜 그림이 없을까요? 저 그림 꼭 있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다 그림이 없는 이유를 누가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모리스 샌닥이 썰이에요, 한 말이 썰? 아니고 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딱 이 장면을 보는데 어떤 아이가 어떤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작가가 이렇게 페이지가 남아서 여기를 한 게 아니라 페이지 쪽수 맞추느라고 한 문장 남았는데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일부러 빈 페이지를 한 거구나. 뭐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는 다 듣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라고 써있잖아요. 그 어떤 아이가 엄마 동태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에 고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스가 먹은 음식은 거기에 차려져 있었지만 이걸 읽는 독자들이 상상하는 저녁밥은 다 다른, 그러니까 너네가 채우라는 그런 빈 공간. 그렇지, 열린 결말. 그러니까 여기 여백을 준 게 분명히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 맥스가 네. 먹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지 않고 글만 이렇게 넣은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라고 조금 느꼈거든요. 사실 이 그림의 플롯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저희가 다른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림 작가들의 그림책에서도 맞아요. 많이 응용되고 있는 게 보여요. 이 그림책을 꼼꼼히 보시면 맞아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스타일인데 하는 책들이 사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감을 많이 줬다고 맞아요. 볼 수도 있고. 이게 현대 그림책. 그러니까 이것도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지만 현대 그림책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이 그림책 하나를 해석하는데 몇백 페이지의 이제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뭐 글과 그림이 조화롭다든가 그림의 크기에 따라 사람의 심리라든가 이런 거 좀 알고 보시면 다른 그림책을 볼 때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어떤 좀 기준, 가이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알아줄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글과 그림이 일치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게 필요한 그림책도 있죠. 완전 있죠. 유아들. 그렇죠. 유아들. 네, 있죠. 단어. 네. 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글과 그림이 서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글이 말하지 않은 걸 그림이 해주고 그림이 말하지 않은 걸 글이 해주고 하는 그런 게 가장 상호 중요해요. 보완을 해서 좀 완성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림도 세련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정진호 작가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정진호 작가도 되게 의아했대요. 이렇게 몇십 쪽밖에 안 되는 책을 왜 몇백 쪽씩 해석을 할까? 그래서 해석할 때 이 괴물을 뭐라고 해석할까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 사연님은 어땠어요? 여기 괴물을 뭐라고?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인간의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아빠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인 것 같다. 네, 엄마에게서 혼나서 피난을 아빠에게로 갔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해서 그래서 남성적인 놀이를 하고 약간 그런 왕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남성적인 놀이이고 아빠랑 많이 이루어지는 놀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보통 아빠한테 가고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한테 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진호 작가가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시면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진호 작가 했던 거는 약간 우리 모두의 내면 속에 있는 불안으로 조금 해석한 거를 얘기해 줬어요. 그 정진호 작가도 어디서 본 거고 그거를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불안이라는 거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거나 치료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감정이란 것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고 그냥 있는 거고 일어나는 거고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거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맥스처럼 어린 아이들은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거를 그냥 마주 보고 즐기고 해소해버리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치유가 됐나요? 네, 엄청 치유됐어요. 그래서 저 사실 그걸로 기사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 그림책이라는 게 내 어느 상황에서 읽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내가 모든 책이 어떨 때 그렇지만, 특히 그림책은 맞아요.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지금 내면의 어떤 맞아요. 심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치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아이는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간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모리스 샌닥이 괴물들을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읽고 아이들이 제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괴물을 그려보면 그것도 다 되게 재밌는 독후 활동이 되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 괴물들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진짜요? 와. 제가 볼 땐 괴물인데 아이에게 본인은 나름대로 아니야?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여기서 저기서 막 젖밥 이것도 보면은 뭐 물갈퀴가 육지 사는 것 같은데 물갈퀴가 있는 동물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합성 저렇게 합성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네. 그 저녁밥은 따뜻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 이거 하고 얘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저의 뭐 아이들은 엄마의 저녁밥으로 아까 어떤 아이는 동태찌개 생각했잖아요. 뭘 생각 혹시? 요리를 안 하는데 아니 제일 해줬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생선구이? 생선구이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7세인 저희 아이는 소세지? 저희 아이 생선을 오롯이 생선 모양으로 혼자 독차지해서 아니 그 생선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 뜯어먹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저희 생선 사올 때 토막으로 사오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식당에서 주는 것처럼 한 마리를 고스란히 보면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갈치 같은 거 구울 때도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이게 원래 마지막 질문인데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개미딱지 같은 녀석 했더니 엄마 버릴 거야. 그래서 아까 소연님이 이런 말이 있어서 엄마들이 안 좋아하나 봐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 때문에 이게 출판됐을 당시에 금서로도 정해지기도 하고 사서서인데 엄청 이걸 숨겨놓는다거나 급해지만 접힌다든가 하기도 하고 엄마들이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60년대에는 더 항의가 많았다고 해요. 요즘도 그렇대요. 그래요?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 책이 요즘 우리나라 작가들 책에서 결말이 바뀌어서 나온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소녀가 편지를 써서 작가에게 보내서 작가가 뭐 마음이 변해서 해주듯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책이 또 바뀌었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라고 하잖아요.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모리스 샌닥은 뭔가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다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애기들 막 귀여우면 막 손에 입에 넣고 먹어 이렇게 막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는다는 거가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뭐 그 필요성. 네, 그래서 이 책 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대잖아요. 근데 그게 원서에는 핫스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이 아니고 핫이에요. 그래서 이 편집자가 웜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모리스 샌닥이 엄마의 사랑이 만만한 게 아니다.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뜨거우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있긴 한데 그게 우리도 아이들과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그냥 작가 의견을 존중해서 핫스틸로 했는데 번역이 되면서 우리의 정서로 편집자의 그런 꿈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그 글로연 편집장 오승현이 강의에서 들은 걸 전해드립니다. 한국 출판사에서는 많은 걸 들어주죠. 그렇죠. 근데 저녁밥이 아직도 뜨거웠다. 그게 조금 어색하긴 해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어감이. 그렇죠. 어떻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 저희가 죽고 나서도 이 책은 여전히 명작으로 남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칼데코상이잖아요. 네. 칼데코상은 그림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 괴물들이 사는 날 괴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잘 그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상을 받은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냥 한 권씩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업할까요? 사서 보시고. 리틀 베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랜만에 어제 아이랑 봤는데, 봤는데 거기에 그 꼬마곰이 할로윈 때 늑대 옷을 입고 막 괴물 놀이를 하는데, 맥스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올인원이잖아요. 이게 아니 맥스가 약간 머리는 따로 머리는 따르긴 따로 하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우주복처럼 입는 게 약간 이것도 얘네는 다 보니까 유아 때는 다 그걸 입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렇지 뭐 이게 그 일반 평상복이더라고요. 애들이 입는. 리첼 베어가 모리스 샌닥이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옷은 그렇다고요. 아 그렇다고요? 옷은 다른 그림책에서도 요 식이 그래요? 저는 모리스 샌닥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군요. 저는 리첼 베어가 모리스 샌닥이 한지 몰랐었어. 몰랐다가 알고 나서 봤더니 옷이 똑같다고 해서 모리스 샌닥 그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 시기에 나왔던 모든 그 시기 그 그림책들의 옷은 다 그런 옷이었어요. 네, 그런 걸로. 네, 괴물만 특별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진 씨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아니요, 네. 시간 됐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말 많이 했는데요. 다음에는 서연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의 최서연 서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